옵셋 기능인데, 옵셋 기능은 특정한 물체 면에다 갖다 대면 테두리를 인식을 해요. 여기 끝단을 잡죠. 그리고 입력된 거리값만큼 평행한 곳에 선을 복제해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형상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형상마다 폴리곤 되어 있는 곳에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에다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기능. 그리고 컨트롤 Z를 해서 여기에서 CAD 써보신 분들은 이런 기능, 만약에 이 선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선을 2개, 3개를 선택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은 여기가 빠지니까 테두리 선만 선택되겠죠. 이 상태에서 선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옵셋을 해보시면 옵셋되는 형태가 다르죠. 이게 아까 전에 밑에까지 선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모 형태로 옵셋을 해줬는데, 이 끝단 부분이, 선이 끝나는 부분이 어딘가에 붙어 있으니까 옵셋이 되는 형태는 달라요. 그리고 선을 선택하면 꼭 닫혀져 있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선에다가 안 됐거든요, 옵셋이. 선에 옵셋이 안 됐는데 여기서도 선을 선택한 다음에 옵셋을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도 옵셋이, 선만 있을 때 옵셋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선을 선택한다면 가능하다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Z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선택하고도 되는가요? 선 하나만 선택하고 옵셋을 해보면 안 됩니다. 하나는 안 돼요. 그럼 2개는 되나 싶어서 2개는 눌러서 해보시면은 2개까지는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선에서도 하나만 선택하면 옵셋이 안 돼요. 근데 2개 이상의 만나 있는 선을 선택하면 옵셋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선에서도 어떤 경우에 옵셋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편하게 좀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한 개 선만 좀 CAD처럼 옵셋을 하듯이 쓸 수는 없는가인데, 옵셋이 아니고 복사 툴을 이용하시면 되죠. 어차피 평행하게 복사할 거면 평행하게 선을 복사하는 기능인데, 복사 기능으로 한 선씩 할 때는 복사 기능을 쓰시면 되는 거죠. 물론 얘를 쓰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래서 한 선씩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복사 기능을 쓰면 유사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저 기능을 한 선만 좀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복사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니까, CAD에서 옵셋 자주 쓰셨던 분은 꼭 옵셋으로 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사로 쓰면 유사하게 쓴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되세요. 이 옵셋 도구로 모델링을 할 때 좀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요 문에 아까 전에 보면은 장식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보면, 사방에서 나온 길이값이 유사하거나 이런 경우 또는 하나의 형상을 그렸는데 같은 간격으로 뭔가 다시 있어야 되는 경우, 저런 경우에 옵셋을 쓰시면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옵셋을 하려고 하는데 그룹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옵셋이 안 됩니다. 그럼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옵셋을 하게 되면은 옵셋은 되는데 원본 객체 안에 얘가 나뉘죠. 나는 바깥쪽에 있는 몰딩만 따로 별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다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하시면 안되고,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하면 면이 특정 위치점에 찍혀서 나오는데, 얘를 여기다 옮겨 놓고 쓰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혹시 실수로 살짝 다른 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같이 쓰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옵셋을 하더라도 물체 안에서 옵셋하는 거는 쉽게 예상이 돼요. 근데 물체에 있는 다른 거를 빼내서 뭐 다른 별도 형상으로 만들 때는 이 기능을 알아두셔야 돼요. 에디트에 보면은 패스트라고 하는 붙여넣기 기능이 있고요. 패스트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컨트롤 V 하는 거는 그냥 아무데나 붙여넣기 해서 내가 옮겨서 바로 거기 이렇게 놓고 쓸 때 좋은데, 패스트 인 플레이스는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패스트 인 플레이스 하게 되면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물체가 있었던 그 위치에 그대로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 그러면 그 면을, 그 선을 복사해서 그 자리에 붙여놓고 그 위치에서 편집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패스트 인 플레이스 기능은 꼭 알아두십시오. 대충 방향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면을 붙여넣겠으니까 위에서 대충 뭐 요 정도에 하나, 이 사이쯤에 하나, 뭐 이렇게 세 등분 되어 있다고 치고, 요 위에다가 선을 그리시겠죠. 이제 요 안에 면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리 붙여넣기 했으니까. 그러면 안쪽에 맞춰서 선을 그려주고, 여기도 복사하시면 되죠. 선을 그린다기보다는 복사해서 쓰는 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옵셋 기능으로 안쪽으로 하나 해주고, 전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안쪽으로 하나씩 해주고, 그 다음에 시프트 그 빼기 기능 이용하고 있습니다. 빼기 기능. 저는 이 면만 있으면 돼서 이 면만 빼고 밖에 걸 지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남겠죠. 여기서 다시 단축키 F가 옵셋이에요. 혹시 자주 쓰실 것 같은 분은 F 하셔가지고 쓰면 되고, 여기서 살짝 올려주고, 대충 모양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만들어서 여기서는 조금만 더 올려주고, 가운데 있는 면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고 그냥 가정을 해서 그냥 그린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럴 때도 아까 썼으면 좋았던 기능이 옵셋이에요. 여기 부분에 틈을 두고 모델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도 뭐 안쪽에 면을 만들어서 쓰는 것까지는 만들어서 쓰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돌출을 해버리면 얘를 사방에서 줄여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옵셋을 썼다면 여기서 5mm만 띄워서 전부 선택을 하고 빼기 기능으로 안쪽에 남겨야 될 물체를 빼주고 지운 다음에 그러면 얘만 앞으로 돌출시켰으면 틈이 있는 상태로 모델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가구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저런 류의 틈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모델링이 진짜 많거든요. 안 만들면 사실적인 표현을 렌더링을 했을 때 좀 잘 안 보이고, 틈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를 뭐 어떻게 막 기본 형상에서 조금 값을 빼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기본 형상보다 좀 줄어야 되는데 값을 입력하면서 하자니 너무 귀찮고, 실제로 옵셋을 물체 만들 때 이럴 때 쓰기도 하는데, 그 사실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외곽에 있는 기준선에서 조금 빠져 있는 애, 이런 애들 만들 때도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형상 만들 때 도움된다는 얘기예요. 강관이나 뭐 강봉이나 그 형상 자체를 그려놓고 강관, 강봉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애들을 할 때, 봉은 아니고 이제 속이 뚫려있죠 이렇게. 그럼 이런 류의 물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옵셋을 써서 쓰면 좋긴 한데, 실제 이제 해당하시는 분야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지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이는 이런 수납장류를 만든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높이는 적당히 정하시면 됩니다. 폭과 높이 이런 건 적당히 정하시고 이 판넬 두께 이건 한 2cm 정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2cm, 3cm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서랍장 개수도 편하게 나누세요. 다만 옵셋을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이드선 그은 다음에 여기 판넬 옆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거기서 옵셋을 좀 하시라고요. 옵셋을 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안쪽으로 옵셋을 살짝 해서 모델링을 해야 이런 틈새들이 있는 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그 연습으로 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이드만 살짝 좀 잡아 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걸 그린다면 방법은 뭐 각자 다르시겠지만 저라면 이제 세워놓고 그릴 건데 테이프 메저 툴로 이 가장 큰 형상의 크기를 먼저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줄여가면서 설계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판 두께 같은 걸 떠나서 밑에 부분의 하단에 보면 떠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 높이 되는 기준 여기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얘가 아니고 이걸 만들 건데 안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같은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만든 다음에 배열을 하셔도 되거든요. 어쨌든 이 안쪽을 5등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렇다고 치면은 밑에 있는 가이드선 또는 위에 있는 가이드선을 배열 기능이 있었잖아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 도구로 복사하면서 곱하기 4 하면 5등분이 되겠죠. 5등분이든 6등분이든 된 기준이 나올 거면 이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두께가 생기는 애들, 두께가 생기는 판들 만들어서 쭉 그려주면 될 거고, 근데 이 판을 그릴 때도 뭐 옵셋 쓰셔도 되겠지만 저는 판은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안쪽에 옵셋을 하나씩 하면서 뭐 두 곳만 하면 되겠죠. 복사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안쪽에 남는 영역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하셔야겠네요. 옵셋을. 그럼 안쪽에 남는 영역을 이용해서 박스를 그리고 옵셋을 한 다음에 판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획을 항상 먼저 세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트레이를 잠깐 끄고 가이드선을 지워버리고 테이프 메저 툴로 뭐 눕혀서 그려도 됩니다만 기준선 하나 해주고 높이 되는 기준도 하나 해주고 위쪽으로 있는 높이 1500쯤 돼 보이니까 1500 높이에 그려주고 옆으로의 폭은 뭐 800 하겠습니다. 800 정도다 생각하고 1000 정도다 생각하고 1000을 그리고 아래서 80 정도만 올려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2cm, 여기서도 2cm, 뭐 위아래는 3cm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그냥 2cm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큰 틀을 만들 기준을 먼저 만들고 렉탕글 이용해서 그려서 뒤쪽은 깊이 대충 잡으면 되니까 450, 그리고 그릇 옆에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푸시풀로 더블 클릭, 그릇 옆은 복사죠. 복사. 이런 식으로 먼저 그 기본 상자, 큰 상자 먼저 만들 것 같아요. 뒷판도 만들었고요. 이제 앞판도
만들어주고,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이게 뭐 형상을 파악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것만 되고 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 크기는 쓰시는 분야마다 쓰이는 애들의 크기는 뭐 얼추 아실 거라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함은 만들었고, 만들어져 있는 함에서 가이드선을 그리고 이를 놓고 나누기 5, 뭐 나누기 6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판넬 받침대도 있어야 될 거니까 복사해서 뭐 이런 류의 함이었을 거예요. 여기 바깥쪽에 이제 닫히는 게 있는데, 그걸 그리실 때 홈을 좀 두셔야 되니까 맞춰서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만 그리고 옵셋으로 틈 사이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얘네들을 또 배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만들었으면은 옆에 있는 거는 또 쉬워요. 같은 타입이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같은 타입 살짝 변경해 놓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없애버리고 여기다 맞춰서 문만 들어간 거잖아요. 문만 들어간 거니까 이런 구간 미드 포인트쯤 됐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위로 올려서 저는 아까 3mm 정도만 띄웠거든요. 3mm 정도만 띄웠으니까 내려서 선 하나는 옵셋이 안 되죠. 뭐 물론 여기는 이동시키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줄 거니까 저 사이도 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서, 문과 문 판넬이 딱 붙으면 이상하니까 한 3mm 정도만 띄워서 푸시풀로 다른 판넬과 같은 두께로 해주고, 그립을 묶어주고, 그리고 또 복사해서 옮겨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회전 기능을 써서 만들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형상은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꽃병이다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되는데, 얘도 요령껏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렉탱글로 면을 세워서 위쪽에 한 요만한 거 같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D 스케치 하실 때 뭐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값들을 이용해서 그리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가이드선 써서 조금 줄여서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형상이다 라고 생각되면은 절반만 그리면 되니까 요 정도로 잡아 놓고, 이런 걸 이용해서 스케치 선을 이용하지. 선 밑에는 사각형 그려서 지우면 빠질 거고, 위쪽 부분은 선이겠죠. 선이니까 뭐 살짝만 들어간다 그러면 모서리 쪽에 조금만 파내주고, 모서리 쪽 조금만 파내서 그려준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내는 식으로 작업하면 좀 편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쓰는 구간을 좀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보는 형태만 그린다 그러면 이 상태로 회전시키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안쪽까지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도 옵셋을 쓰실 수 있죠. 보면은 얘는 두께를 가진 물체일 거니까 모서리에 있는 선들을 조금만 둥글게 할게요.
이렇게 각이 져 있진 않을 거니까 살짝만 둥글게, 여기 구간도 좀 둥글었을 거니까 해주고,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나서 옵셋을 써서 두께를 주면 두께가 생기겠죠. 그리고 안 쓰는 구간은 지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물체가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물체니까 회전이 되는 축을 가운데쯤 어딘가에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경로가 될 부분 면을 선택하고 팔로미 툴로 회전시키시면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형상을 많이 보고 많이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요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모델을 3D를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단면을 그린다, 이렇게 뭐 인면을 그린다, 그 느낌으로 접근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돌출을 시키고 경로를 따라가게 만들고 물체를 회전하면서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조금 쉽게 됩니다. 모양은 좀 다르긴 한데 요런 유로 그리시면 돼요. 옆에 있는 물체도 한 번 더 해본다고 치면은 면을 세워서 대략적인 비슷한 크기일 것 같은 느낌의 네모를 그려서, 단면 그릴 거니까 네모를 그려서 해놓고, 보통 이제 요령은 실제 크기에, 그러니까 회전시킨다고 치면은 온전한 크기의 비율로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얘를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 네모인 거죠. 이런 류의 네모에서 절반을 잘라서 나머지를 그리시는 게 비율을 잡으실 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놓고, 그리고 이제 절반만 필요할 거니까 절반 나누고, 그리고 테이프 메저 툴도 잘 쓰시고, 똑같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뭐 적당히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래서 반원까지 그렸고요. 이제 여기서 위쪽 부분에 생길 구간, 위쪽에 있는 구간을 그려주고, 조금 높게 그린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워내고, 그리고 선택 툴 이용하셔가지고 안 쓸 것 같은 구간 꼭 지워주시고, 그리고 옵셋, 이렇게 해서 기준을 그려서 회전 툴로 모양은 좀 다르긴 한데 유사하다고 보고 하겠습니다.